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정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병화와 더불어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화 같은 불의 기운이고 뜨거운 열기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같은 화이지만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는 음화가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같은 오행화를 갖다가 음과 양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은 같은 화이지만 차이가 있다. 성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과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의 특성이 다르고 남자의 특성이 다르듯이 화도 마찬가지로 양화인 병화의 특성하고 음화인 정화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이지만 현상학적으로 비유를 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지화의 비유로 죠. 태양지화의 비유를 많이 하게 되고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되는데 수 중에서도 양수인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음을 대표한다. 양을 대표하는 것 병화가 되는 것이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개수가 된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병화가 양화로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로서 물생을 비유를 할 때 등축지화의 비유를 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모닥불 같은 것 또는 전기불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기불 그다음에 모닥불 같은 걸로도 해당이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인위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반대로 자연적인 불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와 달리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을 비우려면 땔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병화와는 달리 병화도 물론 신약했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양목인 간목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목은 뭐예요?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주해 주죠. 이 목이 없다라고 하면 정화는 자신의 불꽃과 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화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목이 너무 많으면 좋으냐? 물론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과유불급.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 미치지 못하는 것보단 나쁘다 이런 이런 개념인데 그 정화라고 하는 것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목이 많게 되면 목다가 어떻게 되죠? 목이 많게 되면 불은 꺼지게 된다. 목다 화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 예를 들면 전기불로 표현을 해줘. 전기불. 자, 정화를 전기불로 볼 수가 있는데 전기불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건 220V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바깥에 2만 볼트가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박살을 내죠. 이 전기, 컴퓨터, 뭐 노트북,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다 못 쓰게 만들죠. 왜냐하면 어, 이 전기 제품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이 220V 내외로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2만 볼트가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그 전자기기 전기불을 꺼뜨리게 되죠. 이거 바로 목다화색,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양금인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만 볼트가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어서 이 변압기를 통해서 2만 볼트를 변압기를 거쳐서 220 볼트로 들어오게 하면 가정 내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되죠. 이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견금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2만 볼트의 고압을 갖다가 그 전기불을 쓸 수 있도록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견금이다라고 하는 것.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너무 많게 되면 견금이 있어줘야 되고 정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할 수 있죠. 불이기 때문에 불이 왕해지게 되면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이때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갖다가 통제하면서 또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은 이거는 병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임수로서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지 개수는 정화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개수는 한 수로서 수국과 정화의 불꽃을 꺼뜨린다. 쉽게 말하면 모다 불편한데 비 내리는 것이 바로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임수를 써서 보강한다라고 하는 뜻은 예를 들면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강이라든가 호수가 있게 되면 그 태양 별빛을 갖다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바로 정화가 임수를 봐서 수보 양광 해주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 같은데 한강 같은데 한강 천변에 이제 큰 그 스카이 스크래퍼 큰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특히나 예를 들면 이제 롯데타워 같은 것 밤에 조명등을 켜서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밤에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밑에 호수가 있어서 그 빛을 갖다가 전기불을 네온 사인을 갖다 보강해 준다, 비춰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홍콩의 야경을 갖다가 강이라든가 호수가 이렇게 비춰주면 되게 더 멋있죠. 두 배로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정화가 임수를 봐서 보강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기본적으로 간목, 정화일간이 약해도 간목,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임수, 수보, 양광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거 일단 절기를 보게 되면은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소한,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월은 계절로 겨울이 됩니다. 축월만 겨울이 아니라 해자, 축월이 모두 겨울이죠. 인묘진, 동방목,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 남방화, 여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서방금, 가을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 지금 말하죠. 북방이 되면서 겨울이 된다. 그리고 인묘지는 목이 왕한 목왕절, 사오미는 화가 왕한 화왕절, 신유술은 금이 왕한 금왕절, 해자축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몹시 춥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두시고요.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조후가 필요한데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 어느 일간이든 화가 있어서 조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해자축월에 태어난 그 사주는 화가 없으면 좋은 사주는 될 수 없다. 이때 조후로 쓰는 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축월은 해자축월 수왕절이라고 했지만은 축월만 놓고 봤을 땐 진술 축 미월은 진술 축멸은 사계월로서 뭐다? 이거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반면에 화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해월의 화는 뭐예요? 절지라서 매우 약하죠. 그 다음에 자월의 화는 태지가 되니까 또 약하죠. 그 다음에 지금 축월의 화는 여기가 양지가 되니까 또 약합니다. 그래서 축월은 토가 왕한 반면에 일간인 어저께 병화 오늘은 정화였지만 화는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토라고 하는 것 화생토하게 되죠. 이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세력이 있을 때 토를 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간 약한테 토가 많으면 이거는 설기가 돼서 설기 태과가 되니 약한 일간을 더욱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히 화토의 관계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빛을 그린다. 획이 무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정화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한데 토가 많아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토는 정화를 갖다가
빛을 가리죠. 촛불, 호롱불 같은 것을 많이 피게 되면 그을음이 생기죠. 그을음이 생기죠. 이 그름이 많게 되면은 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화생토에서 토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장작불 계속 태우다 보면 재가 남죠. 그것이 토가 되는데 재가 쌓이면 쌓일수록 빛은 어두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가 태어나면 반드시 약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줄 수 있는 간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목. 이를 얻게 되면 간목은 정화 입장에서 정인이죠. 정인이라고 것은 정모와 같다라고 해서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 신유술 해자축 가을 겨울에 정모인 간목만 보면 뭐 두려울 것이 없다 해서 가축 가동이라고 하는 말이 또 명리서에 있게 되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에 반드시 가장 먼저 찾아볼 것, 물론 화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느냐 생조해 주지 못하느냐 이것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많아서 병화의 빛을 회강하니 이 간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정화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 조우가 필요한데 병화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 물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을 물성을 비유로 하면 달로 보고요. 병화를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같이 있으면 달빛은 회광이 아니라 탈광, 빛을 빼앗긴다라고 해서 나쁘게 보지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정화일간 자체가 신유술, 해자축월 같은 때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 특히 해자축 겨울에는 조후의 필요성도 있죠. 일간 약하고 조후돼야 될 때는 병화를 얻는 것이 병화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약한 정화가 병화의 생조를 얻을 수 있고 축월에 추울 때 한기를 갖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후의 역할까지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정화는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병화를 얻게 되면 조후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축월의 정화라도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 임수를 얻어서 보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1번 정화를 일간을 보고요. 2번 원령을 보고요. 3번 그다음에 격국을 살펴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짜임을 놓고 보는 것인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였고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되죠. 양화가 아니라 음화가 되는 것이고 꼴찌는 축토는 똑같은 음토가 되죠. 그래서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관계, 그래서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인 것인데 어저께 병화는 양화가 음토를 받고요. 오늘은 화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은 음대음이죠. 식신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상관격, 오늘은 식신격이 되는데 역시나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토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한다.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가 되겠습니다. 설기과다. 설기과다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간이 약해진다. 약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설기태과 설기과다 어감 자체도 좋지 못한 느낌이 들죠. 그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이걸 봐야 되죠. 축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월지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월령에 있는 축토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냥 월지만 놓고 보면 본기가 기토가 되기 때문에 식신격으로 보지만은 만약에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주격은 식신격이 아니라 이거는 칠살격의 살중 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뭐죠? 좀 편제죠. 편제격에 재다신 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토가 투출을 했다 그럼 당연히 기토를 가지고 잡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 가지고 식신격, 아까 또 축토가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장간이 투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았다, 개신기 모두 투출하지 않았다, 그냥 월지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식신격이라고 잡게 되는 것이, 만약에 개수도 투출했고 예를 들어서 기토도 투출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식신격에 식신제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신금이 투출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이거는 얘를 가지고, 얘가 중기, 얘가 힘이 더 세죠. 얘보다는. 얘를 가지고 국세를 잡죠. 편제격에 제살태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이 사주의 격국을 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의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뭐다? 오늘은 칠살기역의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자, 천간의 개수는 나를 극하고 월지에 있는 토는 나의 기운을 뺏어갔죠. 그러면 이건 보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구세가 된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극과 설이 교차해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새기면 되겠습니다. 연간에 임수 투출되죠. 이거 굳이 관사론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칠살기역의 살중신경이면 관사론잡을 거의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편관을 나눌 실익이 없습니다. 둘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다 중요한 것은 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생화한다라고 보지만은, 을목이라든가 지지의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물이 젖은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고요.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을 얻어야지만 능히 정화를 생주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연지의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인에 정화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묘목은 정화가 통근이 안 되고요. 같은 목이지만 인목에는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조후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자는 인목이 되겠고요. 천간의 인계수가 투출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고, 특히나 임수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했죠. 뭐다 불편한데, 촛불 펴놨는데 촛불 해놨는데 비 내린 것과 같다. 이 개수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하거나, 또는 무토기토가 있어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나 신해시가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월의 겨울이죠.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지만은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수가 세력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해서 자수, 시지에서 자수를 얻고 경금이 그 수를 생하면 저 수가 세력을 크게 얻게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칠사를 중화하지 못하게 되면 정화는 이 칠사에 의해서 뭐 한다? 그죠? 수극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인중간목 용신 병화희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칠사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집 밖에 나갔는데 호랑이가 통제되지 않은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해시 똑같고요. 신축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축시 또한 천간에 개수가 있는데, 이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정화일간이 매우 위태한 상황, 경술시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 두 개를 얻어서 정화가 생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이렇게 갑진시가 되면 천간에 간목이 투출하죠. 물론 목이 좀 세력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있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해서 이런 경우에는 살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묘 진을 모두 봤기 때문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인묘진 방합으로 보면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왜냐? 방합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축월에는 인묘진 방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목이 왕한 건 이제 인정할 수 있겠으나, 뭐다? 그렇죠. 방합은
성립되지 않는다.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쓴목이기 때문에 살인상생의 구조는 갖추었다 하더라도 간목처럼 개수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정화를 생겨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죠. 그래도 사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간 자체가 좀 약할 때 병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정화가 오해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뜻, 이것도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무신시가 됐을 때는 무토 상관이 있어서 수를 제하게 되죠. 물론 무토가 예만 제하면 좋은데 임수도 어느 정도는 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신금을 얻어서 임계수가 뿌리를 얻게 되면 축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해서 수를 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때는 상관 제살이 된다라고 하는 뜻,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무신시가 됐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운의 향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목화운으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면 좋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금순으로 가면 좋다라고 하는 뜻은 여자 아이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오늘 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다른 날을 하지, 오늘은 태기를 예선 제외가 되고, 만약에 오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딸보다는 아들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오시를 잡고 병오시를 잡고 목화운으로 가면 금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딴 때는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묘유충, 인신충 이렇게 끌어당겨서 충을 20년간 당하기 때문에 30대 40대가 매우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택일에서 제외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한다 그러면 다른 조금 걱정스러운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